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3년간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미만인 부부가 대상이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이제 서울에서 결혼하는 부부 2쌍 중 1쌍이 서울시의 이러한 주거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 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이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지적에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이다.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한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놓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고 어제 이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행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소 늦었지만은 매우 바람직한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박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꽤 오래되셨는데 네. 벌써 3선째지 않습니까? 그렇죠. 8년 동안 뭐 했나 하고 뚜렷이 내놓을 만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이런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서 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떤 역할을 시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아주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상당히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하고 있고 일자리를 못 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좀 한가한 정책을 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과거에 이미 있었던 그런 정책을 보완하는 그러한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그 대상이나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 서울시가 오히려 예산에 여유가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곳에까지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많은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그 방만한 네. 그런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제 나온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계획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상구 위원장님께서 그 면면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이라 해가지고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던데요. 네. 첫째는 이제 가장 절실한 게 금융 지원입니다.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것인데 네. 현재는 한 5,000호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배로 해가지고 15,500호로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대상이라든지 금액도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건데 기존의 12,000호에 더해 가지고 한 2,500호를 더해서 14,500호. 이 두 개 합쳐서 한 26,000호가 이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공급이 되게 된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크거나 또 둘째, 셋째가 생기면 집이 아무래도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입주 후에 자녀들의 출생 시에 평형을 확대해주는 그런 지원 정책도 해놨고요. 가장 큰 거는 이런 좋은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잘 모른다는 것인데 이 해당되는 당사자들에게 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리는 정책들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금융 지원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이제 부부들도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결혼하는 부부 2쌍 중 1쌍은 이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좀 많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2쌍 중 1쌍이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연간 한 5만 2천 쌍 정도가 서울에서 현재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2만 5천 쌍이면 뭐 반 정도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많다는 느낌을 주지만은 네네.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거의 100년 전부터 주거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가지고 이 누구든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집에 그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야말로 OECD 국가로 확실히 진입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많이 혜택 주면 좋죠.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뭐 제한된 재정 안에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네. 위원장님 평가는 좀 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혜택이 주로 이제 8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부부에게 이제 됐다면 이번 대책은 8천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연간 9천만 원 또는 1억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는 계층에게 이 혜택의 폭을 넓혔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혼에서 5년에서 7년 차 정도 되면서 연간 소득이 9천만 원 또는 1억 정도면은 우리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준을 고려한다면 거의 중상위 계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예산이 뭐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중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주거 지원을 세금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왜냐하면 이 서울시에는 많은 어려운 계층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 계층의 그러한 궁핍함을 외면한 채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적어도 연간 소득이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연간 소득을 버는,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은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가파르게 기업 경제가 특히 이제 붕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만 하더라도 법인세 감소가 수조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세수가 감소하는 흐름에 있거든요. 이러한 그 경제의 흐름을 외면한 그러한 전시성 행정,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돈 예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사실 서울시의 기본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기본 취지는 좋은데. 자, 문제는 뭐 보게 되면은 저리로 융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년 동안 최대 3% 이자를 서울시가 부담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재정 문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서울시의 재정 규모를 생각해 볼 때 3년 동안 3조 원이면 1년에 1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가 연간 36조 원 씁니다. 그중에 36분의 1도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거 지원을 못 해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서울시에 사는 가입 연령, 예를 들어서 만 20세부터 49세 사이의 연령층의 미혼 비율이 물경 46%입니다. 거의 반이 결혼을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들 결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인사드리러 가면 자네 집은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월세방에 삽니다. 집을 무슨 물어보시죠. 자취방에 삽니다. 이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연간 1조 원 쓰는 거 아까워할 그런 시기가 아니죠. 지금의 뭐 결혼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1조 원 정도는 충분히 쓸만하다, 가치가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말씀해 그리고 주시죠. 이것도 뭐 그냥 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자 저희도. 부담해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이제 결혼 5년 차에서 7년 차 된 계층을 이제 늘렸고 또 소득을 8천에서 1억 정도의 계층을 늘리는 것이 주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정책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미 어느 정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계층에게 혜택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갈 수 있는 계층이 정부의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실은 혼자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녀소녀 가장이라든가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 어려운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또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계층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나와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계층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이런 방식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과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네. 어떤 내용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자리 4258님이 정책 내용이 너무 좋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쉬운 일이 아닐 거다. 결국은 국민들한테 세금을 뜯어서 메꾸는 조삼모사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 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4586님은 결혼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주거인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은 예비 신혼부부로서 좋은 정책입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6675님이 참으로 도가 넘는 발상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에 특별시가 홀로서기 한다.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라. 올려주셨네요. 또 6974님은 집 때문에 결혼, 출산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살집만이라도 해결해 준다면 출발이 힘이 좀 덜 들지 않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2402님이 할 말을 잃습니다. 쪽방촌 미혼모 같은 분들은 그럼 주거 불안 없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시선의 끝이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지금 뭐 쪽방총 미혼모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께서도 뭐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나왔던 청년 대상 뭐 지원책이라든지 이번에 나왔던 신혼부부 대상이라든지 아무래도 특정 계층을 좀 이제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세대나 다른 계층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강조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른 문제고요. 실제로 제가 서울시에 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예. 그렇게 뭐 청년만 올방으로 올인으로 다 예. 모아준다 이런 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소녀 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그 대도시 중에서는 35%로 가장 높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년만 편파적으로 지원해준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청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이제 소득이 1억 원까지 지원해 주니까 너무 과도하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개인 소득이 아니고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1년에 1억 원이니까 부부가 매월 한 800만 정도 한 명이 한 400만 원 정도 소득을 넣는 데까지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과도하게 뭐 상류층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서울에 일자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예. 서울에 많이 살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 이하로 떨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경기도 인구는 1340만이 됐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장으로서 서울시장이 이 정도 정책은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지금 시청자분이 말해주셨던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미혼모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주거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걸 주거복지 정책을 해가지고 아예 전월세를 완전히 임대해 준다든지 그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해준다든지 이런 네. 식의 정책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하다 그 부분에 충분한 건 아니지만은 다 같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가장 서울시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 젊은 신혼부부들은 소비력이 높습니다. 근데 이 높은 소비력이 주거비에 매몰돼 버린다면 서울시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수 활성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도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은 굉장히 효과 있는 것으로 이미 학교에서 인구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네, 상당히 우리 도시의 발전이라는 과정을 보면은 서울시가 상당히 최근 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나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세계 경쟁은 도시가 중심이 돼서 경쟁하는 그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과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인프라라든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삶을 도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 빈곤층을 형성합니다. 과거에는 농촌이나 지방에 많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렇게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도시 빈곤층이 더 나은 주거시설이나 더 나은 삶을 갖게 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도시에서의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도시가 경쟁력을 계속 확장시켜가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면 사실 그 주거는 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활은 어렵고 일자리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마치 주거 서비스를 대신 해결해 주겠다라고 나서는 전후가 뒤바뀐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결코 생활이나 주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3조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나에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자를 3% 경감한다든가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의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의존심만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복지는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 아주 집중을 하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층, 지금처럼 연간 소득이 1억 원 정도에 되는 어느 정도 삶을 안정화되고 거의 정규직에 가까운 그러한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스스로 집도 마련하고 스스로 주거시설이나 주거 서비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정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네. 통계가 있는데요. 네네. PIR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PIR이요? 예, 그게 뭐냐면 예. 그 시민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경우에 네. 이게 10이 넘습니다. 10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부부가 결혼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연소득을 계속 저축해도 10년이 돼야지 겨우 집 한 채 산다는 거고요. 이번에 서울시의 정책이 10년까지 이 신혼부부들 대해서 이제 이자 같은 걸 지원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돈을 좀 쓰면서 서울시에서 소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그런 정책이라 본다면 그야말로 아주 적절한 정책이고 일자리 창출 정책이고 경제 활성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 단순히 복지 정책으로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시청자분들 생각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끝자리 9288님이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가 무슨 신혼부부인가요? 적어도 도시 빈곤층이란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경기 자체가 나쁜데 서울에 집만 있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소득이 1억 원 이하가 이제 뭐 중산층 이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문자를 좀 주신 것 경기가 같고요.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거 공급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2656님은 공짜 복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또 4258님은 부모가 가난한데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자식에게 집 얻어주는 격입니다. 좋아하기만 할 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네. 문자 주셨습니다. 끝자리 5062님이 저희는 경기도 거주자인데 아들은 서울로 출근하는데 아들은 서울 거주시켜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서울시의 이제 제도다 보니까 영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자 주신 것처럼 서울에 살지는 못하는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은 아무래도 이 박탈감을 좀 그렇죠.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뭐 경기도에서 또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신도시 서울로 집중시키는 것들이 서울시에는 좋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억울하면 경기도 지사님을 설득해가지고 경기도도 이런 정책 하자고 하면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으로 서울에서 이사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전월세 값의 상승 때문입니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이 바로 전세비, 월세비 부담 때문에 서울에서 못 살고 외부로 경기도로 이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적어도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가 필두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그게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지 출산도 많이 하고 또 활발한 경제활동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굉장히 좀 타겟을 잘 정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박탈감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동감하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경기도지사를 설득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예. 이 정책이 사실은 이 서울에 대한 선호감을 높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정부가 전세라든가 이러한 임대를 보존해주면 아무래도 서울에 더 거주할 인센티브를 주겠죠. 예. 이런 것들은 정부가 사실은 관여해서 이런 그 인센티브 구조, 가격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여러 번 실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상당히 만든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 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그리고 주거라든가 생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야지 누구에게 몰아주고
만들고 누구를 지원해주고 혜택을 몰아주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시장을 혼란하거나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 생활하는 그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거나 경쟁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책들은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공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서울시 측에서는 연간 2,445호를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실현 충분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 뭐 재개발 재건축 지금 상당히 막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축 공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 가장 많은 게 매입 주택인데요. 지금 그렇죠.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들이 잘 안 팔리고 또 매물로 나와 있는 이 아파트들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 요것을 3,200호로 확대해서 네. 이미 만들어진 주택을 사겠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 매입입니다. 재건축하면서 그 부분을 일정 정도 사주는 그런 정책이 있고 신규로 공급하는 것은 역세권에 이 지하철 주변에 공급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한 300호밖에 늘어나지는 않아서 오히려 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드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이렇게 정부가 선별해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시장의 수요와는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세워서 2,000호 정도를 늘리겠다라는 것은 예. 사실은 신혼부부의 수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러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거를 정부가 다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도심에서 생활하는 그런 상업시설이 충분히 있는 지역에 또 충분한 주거시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의 그러한 공급 대책이 근본적으로 나와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몇몇 곳에 정부가 가능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전시성 행정으로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집값이 불안한 것도 결국은 공급 분야에서 오히려 위축이 되고 공급 자체가 굉장히 경직적인 방식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도 과거에 그동안 공급의 흐름이 너무 정부의 온탕 냉탕식의 그러한 방식으로 공급된 것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울은 오히려 지금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주택이 남아도는 문제가 심각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빈집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있는 집도 안 팔리거나 분양이 안 돼서 문제가 큰데 이런 것을 역으로 서울시에서 매입하든지 또 전세 보증금을 줘가지고 전월세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게 꼭 묻고 알 묻고 일거양득의 정책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접근을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광역 신도시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내에서 서울 근교에서 재건축이라든가 도심 재개발이라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상업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에 주거도 같이 공급되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의 개발이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도심 재개발이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외면하고 있고 쉽게 신도시로 이러한 공급 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또 토론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가 왔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좀 네네. 하나 소개하고 토론 예. 진행하겠습니다. 9288님이 집만 있으면 되나요? 집이 없다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것보다는 집이 있어도 다른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전시성 정책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 지난주 청년 정책, 이번에 신혼부부 정책 나오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포퓰리즘성 정책 아니냐라는 그러게요. 뭐 의혹과 또 지적이 나왔던데 박원순 시장은 이제 리얼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선거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시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인들이 활동을 하게 하는 네. 아주 극명한 사례인데 선거 때는 공약을 갖가지 내걸고 안 하는 이런 정치인들에 비하면 저는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접근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포퓰리즘이라면 그야말로 바람직한 포퓰리즘이다. 환영할 만한 포퓰리즘이라고 말씀이십니다. 불어서 안 되겠죠. 예. 정치의 올바른 행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짧게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그 특정 계층을 정해서 혜택을 몰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인기를 얻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그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 기본 제도의 개선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의 신혼부부 대책 그리고 청년 대책과 관련해서 이상구 운영위원장 최승로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